뼛속이 으슬으슬 추워지기 시작하는 겨울, 우리는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고 하루의 여독을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주기적으로 공중목욕탕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공중목욕탕이 등장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굴이라는 해산물 덕분입니다. 그것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존속하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으로 꼽히던 로마 제국에서 말이죠. BC 50년경 로마의 통치자 시저는 도버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대군을 파견합니다. 이유는 하나, 바로 영국 템즈강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굴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이라던 로마는 유럽 문명의 중심지였으나 굴의 질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국 땅에서 로마까지는 무려 1500km가 넘게 떨어져 있어 마차를 타고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도 꼬박 50일이 소요됐습니다. 결국 생굴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운송업과 냉장 기술의 발전이 시작됐고, 이 덕분에 로마의 귀족들은 연회 때마다 영국산 굴을 무사히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워낙에 고가인 굴을 찾는 귀족들의 수요는 늘어만 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인류 최초의 굴 양식장입니다.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굴 양식업을 시작한 오라타라는 인물은 수온이 낮은 겨울에도 양식장에 따뜻한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난방 시스템을 개발했고,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공중 목욕탕까지 건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목욕탕 유물이 발견되면 여지없이 굴 껍데기도 함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굴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는 물론 세계 전역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평가받으며 다양한 역사 속에 등장하는데요. 프랑스의 전성기를 이끈 나폴레옹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사정이 허락하는 한 끼니마다 굴을 챙겨 먹었으며, 절대의 탐구, 고리오 영감, 골짜기의 백합 등을 집필한 대작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단 한 번의 식사에서 무려 1444개의 굴을 먹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죠. 바람둥이의 대명사로 꼽히는 호세카, 카사노바,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까지 수많은 역사 속 인물들이 굴 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굴사랑 역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데요. 굴국밥, 굴보쌈, 굴전, 심지어 라면이나 밥, 김치에도 굴을 넣어 그 맛을 즐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굴 음식이 다양한 국가가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고급 식재료라서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비싼 와인, 고급 레스토랑, 특별한 날에만 맛을 음미하며 즐기는 굴을 한국인은 그저 건강에 좋고 맛이 좋은 제철 음식 정도로 생각하고 숟가락으로 마음 놓고 퍼먹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찾게 됩니다. 거리에 파는 붕어빵이나 호떡, 겨울에 담그는 싱싱한 김장김치, 건강에 좋다는 매생이,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굴이 있습니다. 굴은 사전적으로 굴과에 속하는 조개를 의미하며 이를 굴조개라고 부릅니다. 척추가 없는 무척추 동물에 속하는 이메페류로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조간대 바위에 붙어 서식합니다. 지역에 따라 굴의 종류나 모양에 따라 사용하는 한자가 천차만별인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석화입니다. 굴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로마 시대보다 훨씬 오래됐는데, 서양에서 굴은 알파벳 R이 들어가는 달에만 먹는다는 속설이 40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음식 문화 중 가장 놀라운 것이 생선회와 산낙지 등 해산물을 날로 먹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날로 먹는 음식 문화 자체가 없어서 특이해 보이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유일하게 날로 즐기는 음식이 바로 굴입니다. 서양에서는 로마 시대의 굴 양식법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양에서는 송나라 시대인 420년께 대나무를 이용한 굴 양식법이 개발되었고, 한반도에서는 조선시대에 궁으로 올려보내는 곡물이었다고 하죠. 함북, 함남, 경남, 전남 등이 주산지라고 기록돼 있으나 선사시대 여러 패총에서 굴껍데기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그 기원은 더욱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년 겨울로 접어들면 한국인들은 통영 등 굴 산지에서 석화를 주문해 불에 구워 먹거나 쪄 먹거나 김장에 넣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는데, 그 가격이 절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쌓아놓고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서양인들에게는 이런 한국인들이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수산시장에서 굴 까면서 그냥 먹는 아줌마들을 보며 경악했다고 하죠. 이태리에서는 한 조각에 약 5,000원이나 하는 귀한 해산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모습이 신기했다고 하죠.
그래서 유럽인이나 유럽 출신 셰프들이 한국 수산시장에서 굴 가격을 보면 열의 9은 장난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런던의 수산시장에서 키프로스산 굴이 한 개당 약 4,000원에 판매되는데 이게 마트 등 소매점으로 이동하면 2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개수를 세서 파는 것이 아니라 1kg당 얼마, 통영 등 석화 산지에서는 10kg에 약 2만원 중반대에 형성되어 있으니 놀라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저렴하게 굴을 즐길 수 있는 것일까요? 모든 차이는 갯벌에 있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굴은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조간대 바위에부터 서식하는데 바닷물에 부유하는 갯벌 미생물을 잡아먹고 사는 생물인데 하루에 약 7리터의 갯벌물을 빨아들이고 뿜어내기를 반복하며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갯벌과 해안선은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아 파도가 비교적 잔잔해 굴양식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죠. 반면 유럽과 같은 서양에는 갯벌이 거의 없어 양식이 어렵고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따라서 굴 가격은 갯벌의 유무에 따라 생산량에 차이가 생기기 마련인데 한국은 굴 생산에 있어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식문화 자체가 날 것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생굴을 잘 먹지 않습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굴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바다가 청정하지 않고 오염되어 즐기지 않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생굴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한국산 생굴을 수입해가는 편입니다. 한편 한국의 굴 양식이 가장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굴 양식 기술 덕분인데 굴 양식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바다 양식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복 이후 김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정부는 김 양식 어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굴 생산 증대를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뗏목 수화식 방법을 사용해 생산성을 크게 높였고 1960년대에 밧줄을 해수면의 수평으로 띄운 후 그 줄에 일정 간격으로 수직 방향의 부착줄을 달아 양식하는 연승 수화식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이 덕분에 1970년대부터 산업적 규모의 바다 양식이 가능해졌는데 통영을 중심으로 남해안에서 굴 양식이 급속도로 발달했죠. 특히 통영의 경우 청정지역인 한려수도에 위치하고 있어 미 FDA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지정 해역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 FDA는 1972년 한미 페루 위생 협정을 체결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굴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협정의 결과로 미 FDA는 한국에 7개 해역을 설정했는데 그중 75%는 경남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굴은 전량 경남 해역에서 생산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생굴을 생산하는 한국인 만큼 그 문제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굴 양식이 대규모로 본격화되면서 껍데기라고 불리는 폐각, 즉 굴껍데기 문제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굴 폐각을 처리하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은 그냥 방치시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해변에 가면 굴껍데기가 잔뜩 쌓여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운반과 처리 과정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탓에 재활용보다 이를 방치시키거나 불법으로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할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굴껍데기를 잘게 분쇄해 비료로 만들거나 염분을 제거해 농업용 퇴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연구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인데 여기 굴껍데기 성분을 건강식품으로 만드는 기업도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칼슘을 나노화시켜 인체 흡수율 및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시킨 에이펙셀이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렸었습니다. 굴껍데기에는 약 94%의 탄산칼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해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건식 나노분쇄기로 분쇄해 칼슘 제품을 만들었는데 허위 광고에 예민하기로 소문난 식약처에서 모방 불가능과 세계 최초라는 광고 문구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건식 나노분쇄기를 개발한 강대일 박사님은 굴폐각 등을 이용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나노입자로 미세하게 분쇄시켜 먹는 족족 뼈에 차곡차곡 축적시키는 나노칼슘 제품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노벨 물리학상, 의학상, 화학상에 동시에 도전하는 최초의 한국인입니다. 혹 관련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 및 댓글로 남겨드린 영상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